적인 인물이니까 공무원이죠. 공무원에 의한 비행에 관한 사실적 문제와 그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에 관한 공적 그죠? 인물에 대한 비행에 관한 사실적 사항과 그리고 개인정보 특히 이거 어떻게 돼요? 여기는 직원으로서의 역할에 관한 개인적인 정보에 관한 의견에 관한 사항을 분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류를 해서 우리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주장한 거죠. 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지금은 뭐가요? 이렇게 같이 혼재되어 있으니까 이건 전체는 뭘까요? 나눠질까요? 하여튼 봐야 되겠죠. factual matter하고 사실상 personal information하고 matter of opinion이죠. 이것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이걸 칼로 살짝 분리해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공개 가능한 것을 달라고 이제 페더슨이 주장한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자, 징계와 관련된 의견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공개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사실에 관한 사항은 당연하게 공개해야 된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데 we disagree. 이게 몇 년도 거죠? 2022년도 아니에요? 여기서 기가 막힌 또 사항이 또 있죠. 2015년도 프랭클린 슈프림 코트 케이스에 여러분들이 이거 뭐 뉴턴 그죠? 뉴턴 때 센트럴리아 스쿨 디스트릭트 지역 교육청이죠. 교육청과 뉴턴 사이에 우리가 대법원의 판결문이 하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2015년 16년도에 우리가 아까 했던 판결문이 있지만 그보다 1년 전에 2015년도 그게 더 중요해요. 또 그게 전게 더 중요하죠. 여기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Franklin Supreme Court described this IPRA exemption as applying to letter memoranda in the entirety. 전부 편지나 메모에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죠? 면책 비공개 대상으로서 전부 통틀어서 한꺼번에 나눌 수 없다. 그 이유는 자, 이 사리겠죠. reasoned라고 판시했다. 봤어요? 자, 입법부에서 뭐라고요? 그 레터나 메모란다, 특히 개인 파일에 있는 의견에 관한 사항으로서의 편지 혹은 메모라는 그런 구문 자체라는 것은 자, 뭘 포함되냐? 자, 여기는 뭘까요? 뭐 여기서 보면 위반이라든지 징계 행위라든지 개인 평가라든지 그죠? 그 사람이 재고용됐는지 안 됐는지 이러한 또 의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일련의 여러 가지의 문서들 혹은 추천서 등과 같은 내용들이 문서들이 포함된 것으로서 우리가 판시한 거죠. 그게 굉장히 좋아요. 뉴턴 케이스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볼 때는 뭐 잘라서 뭐 편집해서 내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이거 뭘까요? 아주 민감한 개인의 인사 파일과 관련된 재반 문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 2015년도에 이미 그렇게 나왔고 또 법원에서 뭐라고 이런 성격과 지었냐면 이러한 문서들이란 건 전체로 as a whole, as opinion information 개인에 관한 의견에 관한 정보다. 그래서 이러한 법문에 대한 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면책 조항에 대한 우리가 법문 해석과 일치된다라는 거죠. 아주 기가 막히죠? 그게 아주 논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 중요한 부분을 따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거죠. 흥미진진하죠. 이게 정말로. 그러면 마지막 2016년 스탠포드 판례에서는 수사기록 같은 문제가 다 빠지는 게 아니고 그냥 받을 거를 달라가지고 디에이전트랑 너는 구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2015년 스탠포드 판례는 그러면 인사 기록에 대해서는 아예 가릴 수가 없다. 전체를 그렇죠. 하나가 통째로 우리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2016년은 그래도 수사 기록이 있는 사항이라도 우리가 구분해서 편집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해달라, 그런 뜻이고, 좀 전향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15년도 판결 자체는 굉장히 엄격하고 딱딱하게 지금 결론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2016년은 리덱션이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판결문이 고등법원 판결문이니까 그냥 조금씩 그 기조로 해서 나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판결문의 기조를 연도별로 앞에 정리했으면 그게 100점이야. 100점 되는데 대부분 다 그럴 시간도 없죠. 그 판결문의 어떤 높고낮이, 그 비교 이런 것들이 신테사이징 게 아니라 그냥 신테사이징이에요. 서로 비교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안 돼 있죠. 다들 이런 거 들어가면 거의 뭐 100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여튼 간에 일기생이 그 질문했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뭐 몇 개월만 지나면 왼손으로 썼대. 왼손. 자, 더욱이. 자, 14조 2 A3항에 대한 우리가 일반 모든 정보에 대한, 모든 문서에 대한 비공개 원칙이라는 것은, 자, 어떤 요구 사항들, 그죠? 의무 사항들을 우리가 무시한다. 오버라이트는 뭐 무시하다, 그죠? 짓밟다 그런 뜻이니까 14조 6항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거냐? 자, 모든 문서에 대한 공개 문제를 우리가 공개해야 된다. 비공개니까 non-exemption이니까 뭘까요? 예가 아닌, 그죠? 예가 될 수 없는 문서에 예될 수 없는 문제는 우리가 공개되어야 된다는 어떤 14조 6항에 대한 원칙을 우리가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다. 그 뜻은 뭐냐면, 피더슨 자체가 사실상 뭐라고 주장을 잘못했냐면, 14조 2A3항에 보게 되면, 자, 레터나 메모란다, 메모 전체가 우리가 적용된다 할지라도 뭘까요? 이제 위원회 자체가 그러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사실상 열람의 사실에 해당 사항은 우리가 해달라라고 한 사항이라고 이제 잘못한 거죠. 그리고 14조 6항 A항에 보게 되면 뭘까요? 정보 공개 책임자라는 것은 우리가 자, 비공개와 공개 기록물들을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또 비공개 대상인 경우가 특히 어떤 문서에만 적용이 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 14조 2A항 4에 보게 되면 특히 경찰의 어떤 수사 경찰의 기록물의 부분에 관한 부분과 같이 면제와 같이, 그리고 사실상 공개와 비공개 사항에 대한 우리가 구분, 이런 것들 이와 관련해서 문서에 우리가 공개사항 비공개사항에 대한 우리가 어떤 편집을
편집이 필요하다. 그죠? 일부 편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와 있죠. 하지만 그러한 비공개라는 것은 자, 문서 전체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적용이 된다. 2022년도 고법 판결은 지금 문서 깡그리 전체에 대해서 지금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2022년도 판결문이. 그러니까 뭘까요? 지금 피터슨 같은 경우는 뭘까요? 이미 전에 판결문 보고 있는 거예요. 전에 판결문은 좀 나눠서 해서 이렇게 factual matter하고 opinion matter하고 이게 나눠서 해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는 뭐 중간에 뭔가 사건이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고법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니다. 그거는 말이지 통째로 그 문서는 공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까요? 모든 문서 자체가 exempt from disclosure, matter fact in the document do not have to separate it from matter opinion. 그죠? 당연하게 사실적 정보와 의견 관련 정보를 우리가 구분할 필요 없이 우리가 사실상 하나의 뭉치로서 우리가 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법에 따라서 랄슨의 모든 보고라는 것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공개 그죠? 교수님 그럼 2016년 대법 판례랑요. 프레스거랑 이거 지금 피터슨 판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여쭤봤었지만 이거는 고등법원 판례잖아요. 그러면 대법 판례가 아까도 설득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이쪽에 고등법원 판례도 대법원 판례를 갖다가 2015년까지만 바탕으로 한 건데 이게 더 최신 거니까 이게 더 따라야 되는 건가요? 둘 중에서는 어떤 게 더? 그리고 이제 시대가 변했고 중간에 이제 뭐 또 대법원의 판례가 또 어떻게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기조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쓴 거죠. 그게 이렇게 고등법원에서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중간에 내가 볼 때는 2021년도인가 2020년도인가 대법원 판례가 또 하나 있어. 그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속기 쉬운 거지. 그런 것들이. 일단은 기조가 뭘까요? 2015년도, 16년도 판결문 자체는 아주 엄격했어요. 엄격했다가 그 다음에 서서히 어떻게 돼요? 판결이 느슨해졌다가 다시 지금 오므라진 상태예요. 그죠? 상태로 봐서는. 아니면 16년 전에는 다르다고 했던 이유가 ongoing case 조항 자체가 폴션스가 있어서 뭐라고요? 폴션스라고 돼 있으니까 수사조 2항의 음. 의사가 음. 지금 여기 판례 나오는 것처럼 폴션스라고 나와 있으면은 포션 그죠?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이거는 외관한테 뭐 전체가 다 통째로. 해야 되는 그렇지. 거니까 그런 의미. 일부와 전체와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이거